협상이 일부 조합원들의 협상장 봉쇄로 무산됐습니다. 노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울산 경선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를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영희 의원의 남편이 운영 중인 강림 CSP 울산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에서 지폐를 교환하면서 현란한 손놀림으로 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 지역 금융기관 7곳이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마리나항 개발 예정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양과 진화 해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을 고발합니다. 나홀로 강세를 보이던 울산 지역 부동산 소비 심리가 석 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울산 주택시장도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4연속 무패 행진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내일 문수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맞붙습니다. 남구청은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남구데이 행사를 엽니다. 고래를 찾아 동해바다를 누비고 있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허문곤 선장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종착역이 보이던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협상이 노노 갈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노사는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노노 갈등이 계속될 경우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들이 교섭장으로 가는 노조 교섭위원들을 막아섭니다. 우리 문제야! 사내하청 직원 3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상에서는 비정규직 안건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길을 터줍니다. 한숨을 돌린 집행부. 이번에는 현장 조직인 민주주의 투쟁위원회 소속 20여 명이 더욱 강경하게 막아섭니다. 그때는 파국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교섭장을 봉쇄했던 사람들이 그때 파국과 지금 파국과 왜 다른지는 일단을 밝혀주십시오. 자신들이 집행부였던 2008년 당시 타결 직전까지 갔던 주간 이교대의 8+9 근무제를 현 집행부 계열의 현장 조직이 무산시킨 만큼 4년 전보다 진전된 안이 있어야 한다며 교섭을 막은 겁니다. 어쨌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르다 말다. 예를 들면 저는 조합원들 목이고 그 판단을 조합원들이 할 거고. 집행부는 결국 발길을 돌렸고 노노 갈등으로 인한 교섭 무산은 4년 만에 재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 주 회사와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노조 내부의 갈등 봉합이 교섭 과정의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독자 파업이 불법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서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어제 파업을 자제하라는 지도 공문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내하청 노조인 비정규직 지회는 정의직화 요구 등을 위해서 지난 6월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4차례 독자 파업을 벌였습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울산 경선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치열한 1, 2위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역 현장 투표가 울산에서도 모레 새벽 6시부터 각 구군청에서 실시됩니다. 울산 선거인단은 4,400여 명. 올해 대선은 울산이 선전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남냐를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은 울산 등 지역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지역 경선 다음 날인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80%를 넘을지, 2위는 누가 될지, 투표율은 50%를 넘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 울산 경선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실시됩니다. 울산 선거인단은 예상보다 적은 15,000명 선으로 추정됩니다. 24일과 25일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26일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곧바로 울산 1위 후보가 발표됩니다. 울산에서는 김두관, 문재인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손학규 후보가 바짝 추경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입니다. 2002년, 2007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후보도 울산에서 결정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좋은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선출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은 연말 대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영희 의원의 남편이 운영 중인 기업체의 울산 사무소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어제 오전 공천 헌금 등 불법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 의원의 남편 임수복 회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강림 CSP의 부산 본사와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 사무소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관 등 배관자재 생산업체인 강림 CSP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울산과 서울 등 4곳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원권을 5만원권으로 바꾼 고객이 다시 만원권으로 바꿔달라며 은행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5만원권 수십 장이 사라졌는데요. 사기 도박에 사용되는 이른바 밑장 빼기 수법입니다. 60대 절도범의 현란한 손놀림에 은행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구 앞에 선 중년 남성, 만원권 뭉치 3개, 300만 원을 꺼내 5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잠시 뒤 여직원이 5만 원권 60장을 건네자 이 남성은 다짜고짜 다시 만원짜리로 바꿔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여직원에게 건넨 돈은 100만 원이 모자란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돈을 살리려고 하다 일부를 빼잖아요. 일부를 밑으로 넣어가지고 왼손 주머니에 넣습니다. CCTV를 느린 화면으로 다시 봐도 이른바 5만 원권 밑장 빼기를 하는 이 남성의 손놀림은 알아채기 힘듭니다. 5만 원권 60장을 다시 받았을 때 왜 다시 확인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 돈을 쳐가지고 밑으로 넣거든요. 내가 언제 5만 원권 달라 해서 만 원짜리 달라 그랬지 버럭하시니까. 67살 장모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1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85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정 씨는 주로 경비가 어술한 제2금융권에서 직원 수가 적은 점심시간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사전 답사를 통해 신입사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그 가르쳐줘서 한 4번에서 생활이 공항에도 한 해봤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현란한 손기술은 같은 곳에서 범행을 또 저지르다 한 번 당했던 여직원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동정전과 산범인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유사범행 10여 건 모두 장 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마리나항 개발 예정지인 울주군 진화와 강양 일대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세계 윈드서퍼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고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붐비는 울주군 진화와 강양 일대입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불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도 색깔도 좋고 다 좋은데 가끔 이런 쓰레기라든가 폐자재 같은 전체적인 그림을 좀 손상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구와 냉장고가 버려져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도로변에는 그물 등 각종 어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공터에는 녹이 잔뜩 낀 컨테이너 10여 개가 방치돼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갖다 놓을 데 없어서 그냥 갖다 놔. 어디가 큽니다. 이처럼 무질서한 어촌의 환경은 쾌적한 관광도시, 명품 도시를 추구하는 울주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냉방이 전혀 안 되는 명성교의 엘리베이터도 관광객들의 불만 대상입니다. 다른 엘리베이터는 타면은 뭐 에어컨 바람 나오고 가는데 노인들은 숨 막힐 것 같아. 천혜의 절경을 살리고 부대 시설에 관심을 갖는다면 진화를 찾는 관광객들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나홀로 급등세이던 울산 지역 부동산 소비 심리가 3개월째 내리막길입니다. 특히 주택 시장이 그런데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서영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름이 지난 지금 입주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싶어도 살던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월 30일부터 입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20% 됐을까? 이로 인해 새 아파트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분양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천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양가가 비싼 게 원인이기도 하지만 거래가 없기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 경기 침체로 수요마저 줄기 시작한 탓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부동산 소비 심리지수는 109.1, 4월 137.6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국이 반등세로 돌아선 반면에 그동안 나홀로 급등세이던 울산은 이제 반대로 하강세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이 좀 미스매치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 울산 지역이 보이고 있는 거죠. 하반기 이후에도 약간 조정받을 그런.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는 되고는 있지만 울산 주택시장도 서서히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시가 2030년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계획의 비전을 세계적 친환경 첨단 산업 문화도시로 설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글로벌 전지 클러스터 조성과 국제 5위 금융 허브지구 조성, 그리고 국제산업 엑스포 개최 등 울산형 창조도시 12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해양산업지원센터 설립과 스마트형 하수처리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 등 10대 분야별 주요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임대형 표준 공장이 울산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섭니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울산 자유무역지역에 임대형 표준 공장을 설립해 일본 부품 소재 기업 등 최근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업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자유무역지역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내년 3월쯤 임대형 표준 공장의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탐사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 들어 3번 출항에 1번꼴로 고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탐사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의 허문곤 선장을 김혜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돌고래들이 떼지어 다닙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20번이나 고래를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고래를 보러 가는 배는 남구청이 운영하는 고래바다 여행선. 네, 고래를 딱 발견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한 6천 마리를 볼 때는 온 바다 전체가 이 고래죠. 매번 이래 자주 보니까 그래도 좀 무덤덤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또 볼 때마다 또 자꾸 기분이 업되고 흥분이 되고 그러죠. 지난 3년간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해온 허문곤 선장이 올 들어 울산 앞바다에서 목격한 고래는 돌고래 24,000여 마리와 밍크고래 5마리입니다. 올해가 지금까지 고래를 가장 많이 본 것입니다. 고래 발견율이 높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 요즘 어민들의 어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한 4년간 일을 다니다 보니까 그간의 어떤 노하우가 지금 많이 발견율이 높아지는 거 알겠나. 올 들어 3번에 1번꼴로 고래를 목격하면서 고래바다 여행선은 이제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탈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편안하게 이 고래를 보고 또 설령 고래를 못 보더라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문곤 선장이 있기에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는 관광객들은 고래도시 울산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플앤뉴스 김혜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김봉만 교육감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65.6%가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제시한 60개 공약 가운데 고등학교 선택권 확대와 학교시설 관리단 설치 등 14개 사업은 완료됐고 교원 업무 경감 등 42개 사업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과 사범대학 설립 등 4개 사업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울산 지역 암센터인 울산대학교 병원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국비와 시비, 자체 예산 등 52억 원을 투입해 암치료 분야의 최첨단 장비인 트루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어 국내 3번째로 도입되는 트루빔은 폐나 간처럼 호흡할 때 움직이는 장기 안에서도 종양만 치료할 수 있는 초정밀 방사선 치료기로 기존 장비보다 부작용은 줄이면서 치료 시간은 4배가량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문수 축구장의 일부 시설을 유스 호스텔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문수 축구장의 관중석 4만 2천석 가운데 상단부를 유스 호스텔로 개조하기로 위해 최근 울산발전연구원에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울산시는 숙박시설과 함께 경기 관람과 각종 행사도 유치할 수 있는 기능도 검토하도록 했으며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오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내일 저녁 7시 문수 축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제물로 선두권 도약을 시도합니다. 4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울산 현대는 최근 물오른 골 결정력을 보이고 있는 이군호를 앞세워 승수 쌓기에 나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남구청과 함께하는 남구데이로 치러져 오후 5시부터 박상철, 정수라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이 열리며 푸짐한 경품 행사도 마련됩니다. 장형규 전 포항 스틸러스 축구 선수의 사인은 심장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장 선수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심장이 비대해져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확장성 심장 근육병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출신인 장 선수는 지난해 8월 승부 조작 혐의로 K리그에서 퇴출당한 뒤 울산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해오다 어제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주군의 랜드마크인 명선교 교각에서 녹물이 흘러내린다는 UBC 울산방송의 보도에 따라 울주군이 이달 중에 보수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빗물이 교각 볼트에 스며들어 고이는 바람에 녹물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보수공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중구 유곡동 일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오늘 혁신도시 프로지오 아파트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에게 소음 분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여름철 소음과 분진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아파트 진출입로 확장과 이전, 일조권 침해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오늘 해성홀에서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서는 521명이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79명이 석사 학위를, 32명이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모두 832명이 졸업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도 이제 끝이 난 것 같은데요. 성경 캐스터, 주말에는 날씨 좋을까요? 네, 이번 주말은 모처럼 비 걱정 없이 활동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막바지 여름 휴가 즐기시는데 문제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 폭염에 가까운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내일 32도, 일요일은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햇살도 꽤 뜨겁겠습니다. 자외선 대비도 철저히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29도, 춘천 2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하루 종일 구름만 가끔 많겠고요. 주말 동안 폭염에 가까운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지방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33도 안팎의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중반까지는 막바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에 비와 함께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